수업 중이던 교실에서 고등학생이 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화에 나온 범행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합니다. 부산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시 남구 용당동 모고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사회과 수업 도중 갑자기 뒷문으로 18살 김모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군은 뒷자리에서 수업 중이던 같은 반 친구 박모군은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박군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교실에는 교사와 학생 등 30여 명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김군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무서워가지고 그냥 전부 도망하고 그냥. 근데 이 학생을 부축하면서 그 뒤쪽을 보니까 그 가해 학생이 칼을 들고 서가 있는 상태였고, 김군은 평소 박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난주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다 오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군이 큰 인기를 얻었던 폭력 영화의 범행 수법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리길래 순간적으로 열받아서 친구를 보면요 맨 끝에 칼 찌른 거 보면. 교내 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와 유행하고 있는 폭력 영상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시 남구 용당동에 위치한 비정보공업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1학년 2반 교실에서 사회과 수업이 진행되던 중 16살 김모군이 갑자기 뒷문을 통해 교실로 들어와 뒷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같은 반 친구 박모군을 흉기로 찔렀고 이후 도주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던 평화로운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피해자인 박군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김군은 경찰에 붙잡혔으며 그는 평소 박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건 일주일 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김군은 아무 이유 없이 박군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김군이 부산을 배경으로 한 폭력 영화에서 범행 수법을 모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2001년 3월 30일에 개봉하여 81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친구로 김군이 이 영화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는 폭력 조직의 세계를 다루는 영화로 자주 오해받지만 사실 이 영화는 어린 시절의 우정이 조직폭력배가 된 후 여러 갈등 속에서 깨지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전형적인 누아르 영화입니다. 개봉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며 18세 미만 관람 불가 영화임에도 8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등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김군의 범행은 충격을 안겼고 당시 교실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은 범행을 그대로 목격했으나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주저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랐을 거니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건 당시 김군의 대담한 범행은 단순히 박군의 괴롭힘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군은 미성년자였기에 소년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때 성인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의 재활과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김군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사실상 거의 성인에 가까운 인지 능력은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가 계획적으로 같은 반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 억울한 현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김군은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통해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들의 목숨을 잃고도 가해자가 그저 몇 년 만에 교도소를 나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원통함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들이 느낄 상실감과 고통은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결코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었겠죠. 한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진 반면 가해자는 소년법 덕분에 가벼운 형을 받고 이제는 출소한 상태라는 점은 이 사건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아무리 미성년자의 갱생과 재교육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느끼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이 법이 결코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2001년에 제기된 소년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2024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회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는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을 촉발시켰습니다.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2024년에도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고, 특히 반복되는 중대한 범죄 사건마다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